안녕하세요. 크리에이튼 포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IP 어댑터의 기본 개념과 클립 비전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P 어댑터 어드밴스드의 확장된 기능과 페이스 아이디를 활용한 얼굴 스타일 적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IP 어댑터 기본만 다뤘었는데 이번 영상은 곧바로 IP 어댑터 어드밴스드를 배치하고 유니파이드 로더를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IP 어댑터 어드밴스드는 기존 IP 어댑터보다 확장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 IP 어댑터가 참조 이미지를 기반으로 스타일을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드밴스드 노드는 다양한 설정을 통해 스타일 적용 방식을 더욱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웨이트 타입을 이용한 스타일 적용 방식 변경, 컴바인 인베즈를 활용한 여러 스타일 결합, 그리고 인베즈 스케일링을 통한 스타일 반영 방식 선택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IP 어댑터 어드밴스드에만 있는 옵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이트 타입이란 정확한 의미로는 웨이트 스케줄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IP 어댑터에 웨이트 값이 적용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즉, 웨이트 값이 점진적으로 변화할지 빠르게 변화할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웨이트 타입에 따라 스타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원하는 효과에 맞춰 적절한 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값인 리니어 방식은 웨이트 값이 일정한 속도로 변화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IP 어댑터 노드의 스탠다드 웨이트 타입과 동일한 작동 방식인데, 예를 들어 웨이트가 0에서 1까지 변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증가합니다. 이 방식은 예측 가능하고 직관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리니어 방식에서 중간 블록에 잘못된 웨이트 값이 적용되는 버그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색감, 디테일, 스타일 강도가 조금 다른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패치는 리니어 방식에서만 영향을 미치며 리니어 방식 외에 다른 웨이트 타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GE는 처음에는 웨이트 값이 천천히 증가하다가 점점 빨라지는 방식입니다. 즉, 초반에는 원본 이미지에 영향을 더 많이 받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IP 어댑터의 스타일이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방식은 스타일 변화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즈 아웃은 초반에는 웨이트 값이 빠르게 증가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완만해지는 방식입니다. 즉, 처음부터 IP 어댑터의 스타일이 강하게 적용되지만 점차 변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방식은 초반에 강한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즈인 아웃은 초반에는 웨이트 값이 천천히 증가하다가 중간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후반에서는 다시 천천히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즉, 처음과 끝에서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중간에서 가장 강한 스타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방식은 스타일 변화를 보다 부드럽고 균형감 있게 만들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리버즈 이즈인 아웃은 이즈인 아웃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는 변화 속도가 느리고 초반과 후반에서 빠르게 웨이트 값이 증가합니다. 이 방식은 특정한 연출 효과를 강조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위크 인풋은 초반에는 웨이트 값이 낮아 IP 어댑터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강하게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즉, 처음에는 원본 이미지의 특징이 더 많이 유지되다가 점차 스타일이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이는 이지인과 유사하지만 변화가 더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크 아웃풋은 초반에는 웨이트 값이 높아 IP 어댑터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방식입니다. 즉, 처음에는 스타일이 강하게 반영되지만 점차 원본 이미지의 특징이 더 많이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이는 이지아웃과 유사하지만 변화의 폭이 더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크 미들의 경우 초반과 후반에서는 IP 어댑터의 스타일이 강하게 반영되지만 중간 구간에서는 원본 이미지의 특징이 더 많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즉, 이미지의 시작과 끝부분에서는 스타일이 강조되지만 중간 부분은 원본 이미지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얼굴과 배경에는 스타일을 적용하면서도 옷이나 특정 부분에서는 원본을 유지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롱 미들은 중간 구간에서 스타일이 가장 강하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즉, 초반과 후반에서는
원본 이미지의 특징이 유지되지만 중간 부분에서는 스타일이 강하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얼굴과 배경은 원본을 유지하면서도 옷이나 특정 부분에서 스타일을 강조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트랜스퍼는 원본 이미지보다 스타일 적용을 더 우선하는 방식입니다. 즉, 원본의 색감, 질감, 분위기가 스타일 이미지에 맞게 변형되므로 로라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IP 어댑터 기본 노드의 스타일 트랜스퍼와 동일한 작동 방식입니다. 컴포지션 웨이트 타입은 원본 이미지의 배치나 구도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즉, 스타일이 너무 강하게 덮어 씌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원본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스트롱 스타일 트랜스퍼는 원본 이미지의 형태보다 스타일 자체를 더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즉, 원본보다 스타일이 우선 적용되며 원본 이미지의 색감, 질감, 분위기가 스타일 이미지에 맞게 변형됩니다. 스타일 앤 컴포지션 웨이트 타입은 스타일과 구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즉, 스타일을 적용하면서 원본의 형태도 함께 유지하고 싶은 경우 사용됩니다. 스타일 트랜스퍼 프리사이즈는 스타일 적용 시 스타일이 원본을 너무 강하게 덮어버리는 문제를 줄이는 기능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 XL에서 효과적이며 스타일과 원본의 균형을 유지하기 좋은 옵션입니다. 컴포지션 프리사이즈는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스타일을 추가하면서도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옵션은 간단히 적용하는 것이고 스타일 적용 방식에 따라 노드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이트 타입에 대한 그래프와 함께 생성된 이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웨이트 값이라는 명확한 수치가 이미지 생성 과정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지만 스타일 트랜스퍼나 컴포지션 같은 기능들은 스타일 강도나 구도 일치도처럼 수치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스타일 트랜스퍼나 컴포지션의 평가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정량적인 표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컴바인 임베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P 어댑터 어드밴스드의 컴바인 임베드 옵션은 2개 이상의 IP 어댑터 어드밴스드 노드를 사용할 때 적용되므로 배치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P 어댑터 유니파이드 로더를 2개 이상 사용할 때는 체인처럼 연결하므로 모델은 IP 어댑터 혹은 IP 어댑터 어드밴스드와 연결하고 IP 어댑터 슬롯은 다음 연결되는 IP 어댑터 로더에 IP 어댑터 슬롯에 연결하면 됩니다. 각 IP 어댑터 노드는 이미지나 스타일 정보를 수치화한 데이터, 즉 임베딩으로 변환하는데 이 옵션을 통해 여러 개의 임베딩을 결합하는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합 방식에 따라 최종 이미지의 스타일 혼합 방식과 세부적인 특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IP 어댑터 어드밴스드 노드만 사용하면 컴바인 임베드 설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바인 임베드 설정의 효과는 두 번째 IP 어댑터 노드부터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컴바인 임베드의 각 옵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콘캡 방식은 2개 이상의 IP 어댑터 어드밴스드 노드에서 생성된 스타일 정보를 나열하여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각 정보가 개별적으로 유지되면서 조합되므로 서로 다른 스타일을 병렬적으로 적용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IP 어댑터 노드에서 인물 사진을 적용하고 두 번째 IP 어댑터 노드에서 2D 스타일을 적용한 뒤 홈캣을 사용하면 이미지는 인물 사진 스타일과 2D 스타일의 각각 들어가는 형태로 생성됩니다. 두 스타일이 서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스타일 특징이 이미지 안에서 함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 스타일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색상 불일치, 형태 왜곡, 노이즈 증가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을 조합할 때 적절한 웨이트 조절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평균이 아니라 스타일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상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애드 방식을 설명드릴 건데 애드 방식은 여러 스타일의 특징을 결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즉, 첫 번째 IP 어댑터 노드 스타일에 두 번째 IP 어댑터 노드 스타일이 추가적으로 결합되므로 두 번째 IP 어댑터의 웨이트 값이 높을수록 최종 이미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IP 어댑터 노드에서 인물 사진을 적용하고 두 번째 IP 어댑터 노드에서 수채화 스타일을 적용한 후 애들을 사용하면 인물 사진과 수채화 스타일이 혼합된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웨이트 값을 조절하여 혼합된 스타일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번째 IP 어댑터의 웨이트 값이 너무 높으면 첫 번째 스타일이 거의 사라지고 두 번째 스타일이 지배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스타일의 균형을 맞추려면 두 번째 IP 어댑터의 웨이트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서브트랙 모드를 설명드릴 건데, 서브트랙 모드는 두 스타일 간의 차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뺄셈 연산이 아니라 첫 번째 스타일과 두 번째 스타일을 비교하여 색감 차이, 형태 차이, 질감 차이 등 겹치는 부분을 제거하고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IP 어댑터 노드를 인물 사진을 적용하고 두 번째 IP 어댑터 노드에서 2.5D 이미지를 적용한 후 서브 트랙을 사용하면 인물 사진에서 2.5D 이미지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마치 사진에서 특정 부분을 오려내면 그 부분이 부각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두 번째 IP 어댑터에서 웨이트 값이 높아질수록 제외하는 영역이 커집니다. 원하는 부분을 남기기 위해서는 웨이트 값을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제 에버리지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버리지 방식은 여러 스타일을 적절히 섞어 자연스럽게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즉, 각각의 스타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IP 어댑터 노드에서 인물 사진을 적용하고 두 번째 노드에서 수채화 스타일을 적용한 후 에버리지를 사용하면 인물 사진과 수채화 스타일이 균형 있게 혼합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웨이트 값에 따라 서브 트랙과 동일한 결과를 가질 수 있으니 웨이트 값을 조절하며 실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완전히 균등하게 섞이는 것이 아니므로 웨이트 값을 조절하며 실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스타일 표현보다는 균형 잡힌 스타일 조합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에 놈 에버리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노멀라이제이션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방식은 에버리지와 유사하지만 각 스타일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즉, 특정 스타일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스타일이 동등한 비율로 반영되도록 정교화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IP 어댑터에서 인물 사진을 적용하고 두 번째 IP 어댑터에서 유화 스타일을 적용한 후 놈 에버리지를 사용하면 인물 사진의 선명함과 유화 스타일의 질감이 균형 있게 혼합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특정 스타일이 너무 강하게 덮어 씌워지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에버리지 방식과 유사하지만 특정 스타일이 압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특정 스타일을 더 강조하고 싶다면 에버리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타일 혼합이 필요할 때 유용하지만 강한 스타일 변형을 원한다면 다른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이제 임베드 스케일링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P 어댑터 노드는 이미지나 스타일링 정보를 임베딩이라는 수치화된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임베드 스케일링 옵션은 IP 어댑터가 추출한 임베딩의 적용 방식을 설정하여 스타일 강도나 특정 정보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임베드 스케일링은 단일 IP 어댑터 노드여도 적용이 되며 여러 개일 경우 개별적으로 모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 V-only는 이미지 밸류 임베딩만 사용하여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미지의 주요 색상과 스타일의 정보를 반영하면서도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미지 스타일을 반영하되 원본의 구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다면 V-only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의 특징이나 특정 사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스타일만 바꾸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스타일 표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얼굴 구조를 유지하는 페이스사이드 적용 시에는 추천되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 K 플러스 V는 키와 밸류 인베딩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스타일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레이아웃, 사물 배치 등 전체적인 구성까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스타일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구도를 더 강하게 반영하고 싶다면 K 플러스 V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거나 특정 스타일의 구도를 강조하고 싶을 때도 유용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미지의 구성을 크게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본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구성이 동시에 영향을 주므로 특정 스타일이 너무 강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K 플러스 V WC 페널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읽으면 Key Value with Composition Penalty입니다. K 플러스 밸류 방식과 유사하지만 컴포지션, 즉 구도 유지, 사물 배치 고정, 형태 보존 등에 대한 페널티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즉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보다 더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적용하고자 할 때 적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강하게 적용하면서도 원본의 형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미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꾸면서 중요한 요소는 유지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키 플러스 밸류보다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지만 스타일 적용 효과는 다소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구성, 특히 구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 강한 스타일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min VWC 페널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읽으면 Key Min Value with Composition Penalty입니다. 여기서 min은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전 옵션인 컴포지션 페널티보다 더 정제된 방식으로 스타일과 구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도 원본 이미지를 더욱 정밀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얼굴 구조나 특정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스타일을 부드럽게 적용하고 싶다면 이 옵션이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 사진에 특정 스타일을 적용하면서 얼굴 특징은 최대한 유지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타일과 원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화된 방식이므로 강한 스타일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와 같은 정밀한 얼굴 구조 보존이 중요한 경우 적합한 옵션입니다. 이제 페이스 아이디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P 어댑터 페이스 아이디는 참조 이미지 얼굴을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즉, 기존 IP 어댑터가 스타일 자체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페이스 아이디는 얼굴 형태와 특징을 더 정확하게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참조 얼굴을 기반으로 다양한 스타일 변환이 가능하며 얼굴이 왜곡되는 문제를 줄이면서도 원하는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도 유니파이드 로더가 있는데 이 로더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메모리 점유를 방지하면서도 페이스 아이디 모델과 로라 파일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 IP 어댑터 로더를 사용할 경우 로라 파일을 수동으로 추가해야 하지만 유니파이드 로더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 아이디 노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P 어댑터 유니파이드 로더 페이스 아이디 노드의 프리셋 기능은 페이스 아이디 플러스 V2를 제외하고 스테이블 디퓨전 XL 모델과 스테이블 디퓨전 1.5 모델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IP 어댑터 유니파이드 로더와 다르게 페이스 아이디 로더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하나는 로라 스트렝스 파라미터로 로라의 가중치를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프로파이더 파라미터로 IP 어댑터 모델 연산에 사용할 장치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CPU를 선택하면 VRAM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지만 연산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VRAM이 부족한 경우 CPU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바이더를 CPU로 설정하면 IP 어댑터 모델이 VRAM 대신 시스템 메모리에 로드되어 시스템 램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실제 노드 연결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기능은 IP 어댑터 유니파이드 로드 페이스 아이디와 IP 어댑터 페이스 아이디 노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P 어댑터 노드와 함께 연결하여 사용하면 참조 이미지의 스타일 정보와
얼굴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생성 이미지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IP 어댑터 노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IP 어댑터 유니파이드 로더 페이스아이드 노드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얼굴 정보가 스타일 정보보다 먼저 처리되어 최종 이미지 생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IP 어댑터 유니파이드 로더 페이스아이드 노드를 배치합니다. 그 다음 IP 어댑터 페이스아이드 노드를 배치한 후 IP 어댑터 유니파이드 로더 페이스아이드의 모델 슬롯과 IP 어댑터 노드의 IP 어댑터 슬롯을 연결합니다. 이후 IP 어댑터 유니파이드 로더를 추가로 배치하여 IP 어댑터 노드를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IP 어댑터 노드를 샘플러 커스텀 또는 K 샘플러에 연결합니다. 보통 로라를 사용하면 얼굴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로라는 특정 스타일을 학습한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즉, 원본 얼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로라가 배운 스타일로 얼굴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IP 어댑터는 원본 얼굴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원본 얼굴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참조 이미지의 스타일을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IP 어댑터는 단순한 스타일 적용이 아니라 특정 스타일을 원본 이미지와 결합하는 방식이란 점이 로라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IP 어댑터 페이스 아이디 노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IP 어댑터 어드밴스드에서 슬롯과 옵션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이미지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로 사용할 이미지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기능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사이트 페이스 슬롯이 있는데 이 슬롯은 IP 어댑터 로더 페이스 아이디를 배치했을 경우에 인사이트 페이스 노드를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IP 어댑터 유니파이드 로더 페이스 아이디를 배치하면 인사이트 페이스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링크되므로 별도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슬롯은 과거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남아있는 슬롯이며 유니파이드 노드로 연결하면 기본적으로 자동 설정되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웨이트 아래 웨이트 페이스 아이디 v2 값은 페이스 아이디 v2를 사용할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참조 이미지의 얼굴 특징 보존 강도를 조절하는 파라미터입니다. 0에서 1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값이 낮을수록 스타일만 적용되며 얼굴의 특징을 덜 반영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좀 더 얼굴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을 경우엔 페이스 아이디 또는 페이스 아이디 플러스 버전 2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유지하면서 스타일 변형을 더 강하게 주고 싶다면 페이스 아이디 포트레이트 모델을 활용하면 됩니다. 즉, 페이스 아이디 모델은 원본 얼굴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얼굴 유지가 중요하다면 페이스 아이디 계열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물, 배경, 스타일 중 어디에 집중할지 그리고 원본 스타일을 얼마나 유지할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모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과 관련이 없는 스타일 변형을 하고 싶다면 기본적인 IP 어댑터 또는 강화된 IP 어댑터 플러스 모델을 사용하면 됩니다. 반면 얼굴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반영하고 싶다면 IP 어댑터 플러스 페이스 모델을 사용하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IP 어댑터의 대부분 노드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톤 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